일본 축구의 썰 부었다리 열화의 한일축구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마치다 젤비아의 쿠로다 감독을 보좌했던 제일교포 수석 코치인 김명희 감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조선인이라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윤정환 감독 밑에서 프로축구의 감독의 꿈을 이룬 김명희 감독보다 더 이전 세대의 제일동포 출신 일본 프로축구 감독이 사실은 한 명 더 존재했던 거 아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일 한국인 최초의 일본 프로축구 감독이 된 조기재 감독에 대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축구 팬들이 조기재 감독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을 하자면요. 첫 번째, J리그 최초의 제일 한국인 감독으로서 일본 대표팀 차기 감독 후보 리스트에도 거론이 될 정도로 일본 내에서는 조 감독을 지지하는 일본 축구 팬들이 많죠. 다음은 조기재 감독의 경우 일본 내에서 조 감독만의 축구 전술인 쇼난 스타일을 창조해서 본인만의 축구 철학이 확실히 일본에서 통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한국인 최초의 일본 프로축구 감독이 된 조기재 감독에 대한 프로필 소개를 할게요. 1969년생으로 만 56세, 교토 출신입니다. 오사카와는 달리 교토는 상당히 외골수 기질이 강합니다. 그 이유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만 해도 교토가 일본의 수도였기 때문에 교토 출신 일본인들은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미야코노 히토라고 합니다. 이 미야코는 일본어로 수도를 뜻하니까 수도 사람, 교토의 또 다른 별명을 미야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토 출신 일본인들은 일본 내에서도 특권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교토에서 조기재 감독은 자신의 국적을 일본으로 바꾸지도 않았고 이름도 조기재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교토나 오사카에 있는 민족학교인 조선학교에 진학하지도 않았고 일본의 일반 초중고를 다녔습니다. 이 정도면은 일본에 정착한 제일교포 중 1% 미만의 상당히 특이한 제일교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봐왔던 온갖 멸시와 차별을 버티고 와세다 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 진학한 후 축구부에 입단을 합니다. 참고로 저의 대학교 또 선배님, 센파이시기 때문에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 축구계로 비유를 하자면은 다문화 가정의 한 소년이 축구부가 있는 한국 초중고를 졸업해 고려대학교에 진학한 것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조기재 감독은 매우 독종이며 엘리트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히타치 제작소라는 실업 축구팀에서 3년간 활약을 합니다. 1993년 일본의 프로축구 J리그가 출범한 뒤 J리그 오리지널 10개 팀이 창설되었는데요. 그 10개 팀들 중 하나인 우라와 레츠에 94년도에 입단합니다. 당시 우라와 감독이었던 홀거 오치크 감독을 만나 독일식 축구를 맛보게 됩니다. 그 이전엔 일본인 지도자 밑에서 일본식 축구만 배웠는데 90년대 초반 당시에 일본은 축구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기재 감독은 본인 선수 커리어에 있어서 처음으로 유럽 축구를 맛보게 됩니다. 본인은 선진 축구를 배우고자 홀거 감독이랑 같이 있으면서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기재 감독은 프로축구 선수로서는 경쟁력이 없을 것이란 걸 직감하고 96년도에 BCL 고베에서 27살이란 젊은 나이에 은퇴를 선언합니다. 홀거 감독이랑 우라와에서 만났던 1994년부터 독일 유학계에 오른 98년까지 약 4년간 선수 생활을 하며 모았던 적금과 갈고 닦았던 독일어 실력으로 1998년 여름에 전세계 1위 체육대학인 켈른 최대 축구 지도학 석사과정을 2년간 밟게 됩니다. 축구 지도자 관련 공부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풀뿌리 축구 그리고 사회공헌에 관련된 신견을 이렇게 넓힌 조기재 감독은 2000년에 일본에 돌아오고 가와사키 프론탈레, 또 제가 응원한 팀 아닙니까? 그 팀에서 4년 정도 보조 코치 및 유스 감독 업무를 했습니다. 세레소 오사카에서 잠깐 코치를 했지만 성과가 미미하여 바로 사임한 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쇼난 벨마르에서 재직하게 됩니다. 이 15년간의 기간 중 조기재 감독은 일본 대표팀에서 놀라운 인재 한 명을 발굴했는데요. 이것이 본인 축구 인생 최대의 업적이라고 봐도 됩니다. 바로 현 리버풀 소속 일본 대표팀의 주장 엔도 와타루를 발굴하여 J리그에 데뷔를 시킨 것입니다. 엔도는 어린 시절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팬이어서 마리노스 유스팀 입단 테스트를 봤는데 번번이 낙방을 했습니다. 여타 J리그 유스팀에도 문을 두들겼던 엔도지만 작은 체구와 눈에 띄는 특징이 보이지 않았어서 모든 팀들에게 거절당해 결국
요코하마의 일반 중학교 축구부로 진학했습니다. 당시 쇼난 벨마레의 유스 디렉터이자 스카우터였던 조기제는 쇼난 벨마레가 소재한 가나가와현에서 좋은 유스 선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요코하마도 가나가와현에 속하기 때문에 조기제 감독은 가나가와현의 최대 도시인 요코하마에도 스카우터 활동을 나갔습니다. 여기서 쇼난 벨마레는 여타 J리그 팀들과 차별성을 보였습니다. 쇼난 벨마레는 현재도 클럽과 지역사회 공존의 성공적인 모델을 쌓은 것으로 일본 내에서도 유명한 팀입니다. 2000년대 중반 당시 대부분의 J리그 팀들은 자신들의 팀의 유스 선수들만 집중적으로 키우는 소위 엘리트 축구를 지향을 했는데 일본 2부 팀에 속했던 쇼난 벨마레는 인근 지역 중고등학교 선수들에게도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기회를 주는 취지로 일반 학교 축구부 선수들에게도 입단 테스트의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한 구단 방침 내에서 조기제 감독은 요코하마의 중학교 축구대회를 관전하다가 엔도의 플레이 스타일과 탁월한 리더십에 매료되어 엔도가 중학교를 졸업하면 쇼난 벨마레의 유스팀으로 들어오라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프로축구 유스팀에 들어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엔도는 조기제 감독의 러브콜을 받아들여 엔도는 중학교를 졸업한 2008년부터 쇼난 벨마레의 유스팀에 입단합니다. 조기제 감독의 믿음에 부응하던 엔도는 쇼난 벨마레의 유스팀에 금방 적응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마자 3학년 선배들을 제치고 주장 자리를 바로 꿰찹니다. 엔도가 고2가 된 2009년 조기제 감독은 수석 코치로 승격되며 소리마치 감독을 보좌하게 됩니다. 유스 감독 시절 갈고 닦은 역량으로 소리마치 감독을 보좌한 1년차에 쇼난 벨마레는 10년 만에 1부 리그 승격을 이뤄냅니다. 하지만 이듬해 2010년 쇼난 벨마레는 시즌을 완전히 망치며 1부 꼴찌를 기록하는 대굴욕을 이뤘습니다. 이미 리그 종료 8경기 정도를 넘기고 강등이 확정되었던 쇼난 벨마레는 기왕 이렇게 된 거 신인 선수들을 좀 키우자는 구단의 방침을 바꾸게 됩니다. 그때 조기제 수석 코치가 직접 데려와 쇼난 유스로 키운 엔도를 감독에게 추천해 고3 17세 엔도는 1부 리그 경기를 6경기를 뛰며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2부로 내려간 쇼난 벨마레는 2011년 J2 14위란 회귀한 성적을 기록하며 소리마치 감독은 경질되었지만 엔도는 경험치를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쇼난에서 유스 감독, 수석 코치, 도합 6년 동안 근무를 하며 7년차 2012년에 조기제는 쇼난 벨마레의 감독이 되어 제1교포 최초의 일본 프로축구팀 감독이 됐습니다. 조기제 감독은 엔도를 중심으로 하여 3선 자원이 투볼란치를 이뤄가지고 엄청난 활동량으로 상대 팀원의 실수를 유발을 한 뒤 빠른 역습을 축구를 구사합니다. 조기제 감독이 발명한 이 축구 전술은 일본 내에서 쇼난 스타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여담으로 당시 엔도의 첫 삼성 파트너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한국 대표 미드필더였던 한국영 선수였습니다. 조기제 감독의 확고한 전술로 쇼난 벨마레는 승승장구를 하였고 조기제 감독은 감독 데뷔 시즌인 2012년에 쇼난 벨마레를 2위를 기록해 1부 자동 승격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감독 2년차인 2013 시즌에는 일부 팀들과의 격차 및 조기제 감독의 전술이 상대팀에게도 바로 읽히는 바람에 16위로 2부 강등, 2014년에는 J2 우승으로 또다시 1부 진출, 2015년에는 리그 8위로 시즌을 마치며 본인의 감독 커리어 하이를 찍습니다. 11년에서 15년 사이 1부와 2부를 오고 가는 성과를 냈습니다. 2015년 엔도가 일본 대표팀에 데뷔를 하게 되고 조기제 감독은 엔도를 더 큰 물에서 활약을 시키기 위해 조기제 감독이 몸담았던 우라와 레ッズ로 이적시킵니다. 그 뒤 2018년 조기제 감독의 꾸준함은 빛을 봅니다. 바로 리그컵이 르반컵 우승이었죠. 본인 커리어의 정점을 쌓았을 때 쇼난 벨마레 내에서 갑질 논란이 생겨버리곤 합니다. 이로 인해 2019년 시즌 도중 사임을 해버리고 1년 만에 캐리어를 갔습니다. 2021년에 같은 제1교포인 김명희 감독님이 갑질 논란으로 온갖 징계를 당했던 것과는 달리 1년 만에 금방 교토상가의 감독으로 재부임합니다. 그 이유는 조기제 감독의 갑질 논란 이후 일본 축구협회에서 갑질 농락으로 악영향을 끼친 축구 지도자에겐 중징계를 가한다는 법안이 생겼기 때문이죠. 조기제 감독이 2020년 1년간 개별을 가진 동안 일본 대표팀은 2022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2연패를 당하는 굴욕을 겪으며 월드컵 진출에 비상에 걸려버렸습니다. 이 당시 모리아스 감독을 경질시키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일본 축구협회에서 실제로 조기재 감독을 소방수로 쓰기 위해 차기 일본 대표팀 감독으로 내정시키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모리아스 감독은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5연승을 거둬 결국 조기재 감독은 21년도에 2부 리그 팀 교토 상가에 부임하자마자 2부에서 2위를 달성해 팀을 바로 1부 리그로 승격을 시킵니다. 이후 2022년에서 24년 새 시즌간 교토를 계속 1부 리그에 잔류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인 선수로는 전 국대 출신의 구성용 골키퍼를 보유하고 있고요. 박지성이 1왕배 우승컵을 들었던 교토 상가에서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는 조기재 감독 이야기였습니다. 오사카에서 교토는 지하철을 타고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에 만약에 일본 여행을 다니다가 축구를 보고 싶으시면 교토 상가의 조기재 감독의 축구를 보러 가는 건 어떨까요? 이상 열아의 한일축구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